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패턴으로 치면은 네 번째 패턴을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한 가지 패턴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두 개의 패턴, 크게는 세 개의 패턴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제목은 팩토리 패턴인데요. Gang of Four에 보면 팩토리 패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Gang of Four에 등장하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 그리고 abstract 팩토리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 둘 다 객체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객체의 생성은 보통 자바 같은 경우엔 new를 사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C++는 뭐 student, s 이런 식으로도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뭘로? 생성하는 메소드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이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을 좀 더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 메소드, 별도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별도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팩토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 그냥 단순하게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simple factory pattern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이 일곱 번째 노트에서는 생성과 관련된 패턴을 Gang of Four에 있는 두 개, 거기고 하나 더 우리가 설명하면은 simple factory pattern, 직접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게, 그러니까 생성자를 직접 내가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패턴들은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는지를 캡처해주며 언제 누가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숨겨줄 수 있다. 그런 패턴들을 두 종류 살펴볼 건데,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정해주지만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지는 하이 클래스에게 결정하도록 해주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살펴볼 거고요.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is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이 클래스에게 생성하는 것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abstract factory 패턴인데, 얘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한 종류를 여러 개가 아니라 다양한 부품들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객체들을 맞게 생성해주는 그런 애들이에요. 구체적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있는 또는 의존하는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abstract factory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factory method 패턴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factory method 패턴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new는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오죠. 그 얘기는 구체적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new
dog, new, cat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new는. 이 예제에서는 이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는 피자 예제를 가지고 abstract factory method 패턴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가 있는데요. 이 피자 가게에서는 이제 주문을 받고 피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오더 피자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피자를 만드는 순서는 피자 객체를 생성하고 준비하고 굽고 자르고 포장하고 이제 배달을 뭐 아니면 서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자는 이제 여러 종류의 피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string type 그래서 생성하고자 하는 피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에 따라서 문자열이 치즈면 치즈 피자를 만들고 포테이토면 포테이토 피자, 페페로니면 페페로니 피자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더 피자라는 메소드는 요 객체를 생성하는 요 부분은 꼭 여기서만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피자 종류가 나중에 추가 또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략 패턴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observer 관찰자 패턴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설계 원리 중에 그 변화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겠고 변화하는 부분은 빼내라. 그 클래스에서 빼서 추상화해라. 뭐 이렇게 별도 추상화해라 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뭐 새로운 뭐 야채 피자라든지 뭐 불고기 피자라든지 다른 피자가 여기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절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추상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것과 지금 생성 패턴하고는 꼭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요 스윙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타입 세이프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스윙은 다양한 종류의 문자열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세이프티를 좀 더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여기에 뭐 전혀 엉뚱한 문자열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하면은 뭘 쓰면 돼요? 열거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윙을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입 세이프티를 원한다면 열거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열거형이 좀 많아질 수 있는 나열해야 되는 것이 조금 많아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추상화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별도 클래스로 옮겨 놓고 메소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메소드는 실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객체지향에서 객체 메소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정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상해 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면 이것만, 이 함수만 바꾸면 됩니다. 이 함수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해서 메소드로 만드는 것은 흔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simple factory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얘가 스태틱이 아닌 형태로 또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피자 생성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피자 생성이 필요하면 기존 코드 수정 없이 create pizza만 수정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생성하는 메소드를 추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들을 함수로 추상화하면 그 함수만 변경됐을 때 수정하면 되겠죠. 그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단점으로 여기에는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는데 함수로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즉 얘는 이 함수를 못 바꾸는 거죠.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create pizza 말고 create pizza를 수정하지 않고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런 유연성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전략 패턴을 생각하면은 객체를 생성하는 전략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략 패턴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피자 팩토리라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이제 생성자에서 관계 주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create pizza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simple pizza factory를 바꿔서 지금은 이 simple factory가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추상화해주는 피자 팩토리를 만들고 그 밑에 여러 팩토리들을 만들면은 우리가 다양한 팩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실행 시간에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기 보시면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도 얘를 상속받아 가지고 뭔가 바꿔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 쓰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근데 요 경우는 이렇게 상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거죠. 이렇게 피자 팩토리를 만들고 상속받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 이런 식으로 피자 팩토리를 만들고 뉴욕 피자 팩토리, 시카고 피자 팩토리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존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의존관계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만약에 요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의존관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피자 스토어는 모든 피자 종류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자 스토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자들을 생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또 다른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또 이 클래스들도 다 모든 피자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피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IP 원리를 생각해 보면, DIP 원리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추상화, abstraction에 의존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P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구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 피자 팩토리만 만들게 되면 이제 피자 스토어는 뭐만 알면 돼요? 피자와 심플 피자 팩토리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플 피자 팩토리만 얘를 알면 됩니다. 얘는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 피자 스토어 입장만 보면 얘가 의존했던 거를 요 하나로 띄어낸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줬을 때 얘의 효과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10개 의존했는데 그 10개 의존하는 걸 얘한테 넘긴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넘김으로써 다른 애들도, 얘 말고도 또 다른 애들도 이제 피자들을 의존하지 않고 피자를 생성해서 쓰는 거는 다 얘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존 관계를 이제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 얘에서만 걔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의존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클래스가 다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애들은 얘에 의존하게 만들게 되면 그 의존 관계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요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얘가 의존하는 것을 얘한테 넘겼다는 것 뿐이지 별로 전체적인 의존관계 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얘의 효과는 상당히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m개 클래스가 n개의 피자 클래스 알아야 했던 것을 m개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만 알면 되고, 특정 클래스는 n개의 개별 피자를 알도록 바꾼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의존관계의 변화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항상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해 놓고 클래스의 관계도를 그려서 한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DIP 또 같이 생각해야 되겠고요. 추상 클래스에 의존해야 되겠고, 또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도 줄여줘야 된다. 물론 현재 얘는 추상 클래스는 아니었죠. 이것들을 이제 전략 패턴화하면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도록 바꾸는 형태가 되면 더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자 스토어는 심플 피자 팩토리에 의존하고
이 애들이 나머지 피자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피자 스토어는 추상 타입인 피자만 알면 돼요. 심플 피자 팩토리는 만 알면 되고, 요 두 가지만 알면 되고, 또 다른 애들이 필요하면 그 다른 애들도 얘네들을 직접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요 두 개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면 전략 패턴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략 패턴 버전을 좀 살펴보기 전에 new 대신에 객체 생성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의 이점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요 내용은 제가 자바 또는 뭐 C++를 강의할 때도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장점 1. 객체 생성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다.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다.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단순히 new duck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new duck을 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지만 그 강아지가 온전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게 뭐였냐면은 장식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 장식 패턴은 객체를 장식함으로써 최종적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직접적으로 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장식하는 것들을 추상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 봤었죠. 그런 이점들이 있다. 필요한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복잡한 생성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면 이 메소드만 수정하면 된다. 그래서 장식 패턴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최적화와 필요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에 살펴볼 것이 싱글턴 패턴인데요. 싱글턴 패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의 변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객체 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문자열 같은 것들을 이런 객체 풀을 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직접 최적화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똑같은 애를 달라 그러면 이제 아니면 생성하면서 늘 생성된 객체들을 풀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객체 생성을 요구했는데 이미 그 객체와 똑같은 애가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객체 풀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이 객체 풀을 만드는 것들은 주로 불변 객체들을 사용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객체를 많이 쓸 경우에는 생성된 객체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잡한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다. 다양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생성 메소드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을 향상할 수 있다. 뭐 그냥 축구 선수를 만들 때 new soccer play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줘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create striker, create midfielder, create goalkeeper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메소드의 수는 증가되겠지만 가독성은 훨씬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 종류의 객체가 아니라 인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객체 중 하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예제도 한 종류의 객체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소드에서는 이 인자에 따라서 치즈 피자도, 포테이토 피자도,
페페로니 피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객체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메소드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어떤 식으로 생성해서 사용하는지, 이 클래스의 객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new 대신에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이런 네 가지 장점 외에 이제 이 그 설계 패턴에서 배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든지 abstract 팩토리 패턴이라든지 싱글턴이라든지 오브젝트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자 가게가 있었고 그 피자 가게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판매했는데 그 판매하는 그 코드에서 코드를 살펴봤을 때 그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추상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상화했냐면 이제 피자 팩토리라고 해서 생성하는 메소드를 오더 피자 부분에서 빼서 별도 추상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장점을 얻었는데 이 가게가 번창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다른 여러 지역에 그 피자 가게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뉴욕 스타일이 있고 시카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스타일은 빵이 이렇게 피자의 도우가 얇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무슨 파이처럼 되게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피자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 피자 응용을 개선하고자 전략 패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전략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피자 팩토리라고 하는 추상, 팩토리들의 추상 타입을 만들고 뉴욕 스타일은 뉴욕 피자 팩토리를 만들고 시카고는 시카고 피자 팩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자 스토어는 피자 팩토리와 피자만 의존하죠. 추상 타입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DIP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형태예요. 해세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배우게 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has A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is A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피자 스토어에 있는 오더 피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파이널로 해서 이 오더 피자를 만드는 부분은 고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오더 피자에서 부르는 크리에이트 피자는 여기에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피자 스토어에서는 제공을 안 해요. 어디서 그럼 제공해야 돼요? abstract니까 이것을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자 스토어가 있고 뉴욕 피자 스토어, 시카고 피자 스토어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여기서 create pizza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create pizza를 여기서 정의해가지고, 뉴욕 피자 스토어는 뉴욕에 맞게끔, 시카고 피자는 시카고에 맞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DIP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고요.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자 스토어는 에서 크레이트 피자라는 걸 호출하지만, 피자 스토어는 뉴욕 피자나 시카고 피자 스토어를 몰라도 돼요. 알지 못합니다. 하이 클래스가 뭐가 올지 몰라요. 뭐가 올지 몰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얘가 결정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얘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DIP를 설명드릴 때 has 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is 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DIP를 is a를 이용해서 그 의존관계를 역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얘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화살표는 밑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피자 스토어는 뉴욕 피자 스토어나 시카고 피자 스토어를 몰라도 됩니다. 알지 못해요. 뭐가 올지 몰라요. 알아서 해라. 피자 스토어를 상속해서 니네들이 가게를 만드는데 뭐는 만들어야 돼요? 크리에이트 피자 부분은 여러분들이 맞게끔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이제 피자 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그 전략 패턴을 이용한, 이게 팩토리 패턴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has a를 이용하는 것과 이제 is a를 이용하는 걸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이 has a를 이용하는 것은 팩토리를 멤버 변수로 유지합니다. 멤버 변수로 유지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자, 이 오더 피자에서는 요 전략을 이용해서 피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뉴욕 피자 스토어를 만들고 싶으면 피자 스토어를 생성할 때 뉴욕 피자 팩토리를 의존 관계를 주입해 주면 이제 뉴욕 피자 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요 오더 피자 부분은 파이널로 만들고 요 생성하는 부분은 abstract 메소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보고 크리에이트 피자 부분을 구현하라고 위임을 해 놓는 거예요. 위임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 피자 스토어, 시카고 피자 스토어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피자 부분을 요 뉴욕 피자에 맞게끔 또 시카고 피자에 맞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욕 피자 스토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has a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is a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has a를 이용하는 방법은 요 자체를 가지고 실행 시간에 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DIP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응용에서는 우리가 실행 시간에 팩토리를 바꿔야 되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팩토리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요구는 있지만 팩토리를 실행 시간에 바꿔야 되는 그런 요구는 없을 수 있어요.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피자 스토어는 abstract 타임에만 의존하죠. 피자 팩토리와 피자에만 의존합니다. 얘도 얘는 자기 자신 피자에만 의존하고 있죠. 상관은 없습니다. 밑에다 위임했기 때문에요. 뭐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존관계 측면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피자 스토어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의존하고 있는데 피자 스토어는
이제 추상 타입은 아닙니다. 이쪽은 피자 스토어는 추상 타입이고요. 얘는 얘만 의존해요. 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수준 타입이 하위 수준 타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뭐가 옳지 또 자식의 정의된 메소드를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존할 수도 없겠죠. 뭐가 옳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버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버전은 그 추상화를 하나도 안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오더 피자에서 직접 이제 치즈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자 스토어가 이제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고 있죠. DIP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버전은 피자 팩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뉴욕 피자나 시카고 피자 뭐 이렇게 분류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 피자 여기 있던 부분을 메소드화한 거예요. 다른 클래스로 옮기고 메소드화해서 분리해낸 거죠.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피자 스토어에서는 이제 피자 팩토리를 의존해야 되겠죠. 의존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추상 타입 그 구체적인 타입이고 얘 상위 타입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만약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그 피자 스토어를 보면 여기서는 파이널로 묶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피자는 이제 abstract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서 직접 호출하는 메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프라이빗으로 하면 좋은데 프라이빗 하면 밑에서 재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뉴욕 피자 스토어는 얘를 상속받아서 이제 받으면 뉴욕 피자, 뉴욕 포테이토 피자, 시카고는 시카고 치즈 피자, 시카고 포테이토 피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스토어를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버전이 되겠죠.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는데 이게 차이는 안 나오네. 제대로 실행된 건가? 똑같죠? 그렇죠? 여기 차이가 났네요. 두꺼운 도우 피자, 씬 피자. 뭐, 요 정도로 차이는 이제 제가 나타냈는데, 어쨌든, 뭐, 잘 동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성하는 부분을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을 때, 전략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EZL을 이용해서 그 생성하는 부분을 하위 클래스한테 위임해서
하이 클래스들이 그거를 결정하게끔 해서 타입이 구분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공하는 그 피자 예제는 이렇게 피자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피자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팩토리 매스 패턴과 관련해서.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피자가 정의되고 이제 각 피자들 뉴욕 스타일과 시카고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게 토핑도 조금 다르고 뉴욕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8조각으로 자르는데 시카고는 4조각으로 자르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스토어가 있고 이 스토어에 따르는 뉴욕 스토어, 시카고 스토어가 이렇게 하이 클래스로 있고 여기서 이제 크레이트 피자는 여기서 뉴욕은 뉴욕에 맞게 시카고는 시카고에 맞게 그래서 뉴욕은 이쪽 애들을 생성하고 시카고는 이쪽 애들을 생성하는 형태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객체를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주지만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지는 하이 클래스가 결정하게 해주는 그런 패턴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는 크리에이터,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클래스가 있고요. 실제적인 생성은 하이 클래스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프로덕트도 보통 abstract 프로덕트가 있고 콘크리트 프로덕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처럼 피자와 다양한 종류의 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메소드를 여기에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이 메소드의 구현은 하위 클래스에 위임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클래스는 어떤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클래스가 사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것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DIP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팩토리 메소드를 제외한 프로덕트를 처리하는 모든 메소드들은 이 크리에이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에는 보통 요 생성 메소드만 하나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팩토리 메소드는 항상 추상 메소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팩토리 메소드를 정의해야 하지만 생성의 모든 책임은 이때에는 하이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더 이상 이 크리에이터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가 되죠.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생성하고 얘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쓰려고 그러면 얘를 생성해서 쓰고 좀 더 특별화된 애를 쓰려면 얘를 쓰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객체지향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본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둘 다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님. 두 번째,
팩토리 메소드는 인자에 따라 항상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구현되나 그렇지 않고 한 종류의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쪽 뉴욕 피자에도 여러 종류의 피자들이 있고 시카고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다른 응용에서는 이쪽에 한 종류, 이쪽에도 한 종류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DIP를 이 교재에서는 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설명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마라.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라. 그리고 이 DIP를 가 되도록 하는 방법에는 ha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is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isA를 이용하는 어떤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려면 new 대신에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의존 관계 주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서는 new를 하면 안 돼요. new를 하는 순간에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new를 하는 순간에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된다. 구체적인 클래스를 상속하지 마라. 그래서 상속을 할 때에는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이거는 이제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 다 해당되는 거가 되겠죠.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가 아닌 것은 재정의 안 해야 된다. 재정의 한다는 것은 모든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더 이상 abstraction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간혹 많이 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DIP 측면보다는 LSP 측면에서 좀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추상 타입과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되겠고 isA 상속을 할 때에는 이제 이런 두 가지를 좀 생각해서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생성 관련된 패턴이고요. 이 패턴은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고 싶을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 얘기는 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모를 경우에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자식 클래스한테 나중에 만들도록 나는 현재 그 크리에이터를 만들 때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만들 때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를 만들 때에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요 링크에 가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이브러리는 우리 코드에서 얘를 호출합니다. printf, scanf, sqrt, 이런 것들 함수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면 프레임워크에서 우리 코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내가 나중에 abstract 이걸 상속받는 concrete class를 만들면 얘가 프레임워크고, 얘를 만들면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상위 타입을 가지는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해야 하며 이들을 주로 상위 타입을 통해서 조작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피자인데 여러 종류의 피자를 만드는 경우, 이럴 때에는 이런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가 아니라 자식 클래스가 어떤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은 크리에이터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요. 콘크리트 크리에이터의 응집성은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별거 아닌 단점들인데, 새로운 종류의 프로덕트를 생성해야 하면 얘를 수정해야 되겠죠. 지금은 치즈 피자, 포테이토 피자, 페퍼로니밖에 없는데 불고기 피자라든지 야채 피자라든지 뭔가 새롭게 추가되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바꾸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얘를 추상화해 놓은 거니까 이것이 꼭 단점이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구체적인 클래스 타입 대신에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타입만 정의된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팩토리 메소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객체지향에서도 그냥 상소 모델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런 형태의 코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팩토리 메소드까지 쓰게 되면은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리팩토링, 컨스트럭터를 메소드로 바꿔라, 이런 팩토링이 있습니다. 생성자가 너무 많을 경우 생성자 대신에 의미가 명확한 생성 메소드를 사용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자바와 C++는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생성을 사용할지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create striker, create midfielder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다. 더군다나 예를 들면 다 얘네들은 레벨을 똑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생성 메소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과일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애플을 만들 때나 바나나를 만들 때나 멜론을 만들 때나 받는 파라미터가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으면 이 자체는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요. 마치 앞에서 본 것처럼 플레이어가 있고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고 퍼블릭 플레이어 int 레벨 하면 요거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어요. 레벨만 받는 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공격수, 얘는 수비수, 얘는 골키퍼,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처럼 이 파라미터들이 다 같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얘는 팩토리 메소드를 활용한 거고요. 얘는 그냥 생성 메소드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같아도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하위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뭐 얘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메소드들이 많아지면은 요 부분은 별도 클래스로 fruit factory로 옮기는 것이 얘의 응집성도 높이고 얘의 응집성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fruit가 응집성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응집성이 그러니까 생성 관련된 그 메소드들이 너무 많이 fruit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빼내는 것도 별도 클래스로 생성 관련 메소드를 다 빼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데코레이터 만들 때도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도 있죠. Move Creation Knowledge to Factory.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 클래스로 옮겨라 하는 거고요. 객체 생성의 정보가 여러 클래스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도 얘를 한 클래스로 모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도 이제 dog, cat, pet 만들었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얘네들을 생성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생성 메소드를 만드는 거고 요 생성 메소드들도 팩토리로 pet 팩토리로 옮겨갈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생성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돼서